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80대 20 법칙입니다. 리처드 코치 지음, 공병호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마라. 모든 것을 결정짓는 20%에 몰두하라. 적게 일하고 크게 얻는 사람들의 불변의 진리. 자, 오늘의 책은 25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는 얘기고요. 이미 이 책이 발간이 되었을 때부터 수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고 또 경험했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신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자, 적게 일하고 크게 얻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으로 광고가 아니라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책 협찬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21세기 북스에게도 그 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을 협찬받는다는 게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 책만 좀 미루고 소개를 좀 안 드리고 계속 뒷순서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책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책 목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저자분을 소개했던가요? 리처드 코치 지음, 공병호 옮김. 자, 목차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이 책은 정말 이대로 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페이지 수가 조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각 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자 서문, 불변의 법칙을 이용한 인생 승리법, 25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서문, 여전히 유효한 80대 20 법칙.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며 1부 80대 20 법칙이란 무엇인가? 1장 성공의 비밀, 2장 20은 80보다 크다. 2부 삶의 기준을 바꾸는 80대 20 법칙, 3장 자유선언, 4장 시간혁명의 7단계, 5장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라, 6장 좋은 인맥을 만드는 80대 20 법칙, 7장 꿈을 성취하는 11가지 방법, 8장 돈을 버는 투자 10계명. 지금 소개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80대 20 법칙을 굉장히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9장 행복으로 가는 7가지 습관, 10장 당신의 숨겨진 친구, 3부 성공의 판도를 바꾸는 80대 20 법칙, 11장 80대 20 법칙으로 성공한 기업가들, 12장 몰락하는 기업들의 자화상, 13장 80대 20이란 단순화의 힘, 14장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 4단계, 15장 성공으로 가는 10가지 포인트, 16장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경영의 ABC, 4부 80대 20 법칙의 미래, 17장
80대 20 네트워크로 성공하라. 18장 80대 20이 90대 10이 될 때. 와,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80대 20을 정확하게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90대 10이 될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19장 80대 20 미래에서 당신의 자리. 자, 80대 20의 미래에서 당신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장의 제목을 보면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결국에는 20%가 나머지 80%보다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 것일까? 혹은 인구의 20%가 나머지 80%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팀 페리스 쇼 방송 내용 발췌문도 있고요. 마무리하며 감사의 말, 주와 참고 문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80대 20의 법칙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부의 1장을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협찬을 받아서 책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의 책 80대 25의 법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팀 페리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25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서문. 여전히 유효한 80대 20 법칙. 2020년 말 나는 팀 페리스 쇼에 출연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2시간 반이 넘는 긴 인터뷰는 난생 처음이었지만 매우 즐겁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방송 후에 여러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피드백도 무척 고마웠다. 반농담조로 나는 내 인생이 팀 페리스 쇼에 출연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한다. 덕분에 멋진 투자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았으며 99.99%의 제안서와 초대장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쓴 책들, 특히 이 책의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책은 이미 수백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 출간된 책을 완전히 다시 쓰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쓰는 작업은 새 책을 쓰는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더 어려웠다. 처음부터 나는 새로운 자료를 많이 추가하더라도 책이 더 두꺼워지게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책을 써본 적이 있다면 책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별스러운지, 책에 들어있는 단어를 잘라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것이다. 자식과도 같은 단어들을 덜어내는 일은 몹시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건 단어들도 마찬가지라서 난도질에 저항하며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 결과 더 읽기 쉽고 좀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유용한 책이 탄생했다고 믿는다. 이전 판을 구매해 읽어봤다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책을 처음 접한다면 나를 믿고 읽으면 될 것이다.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인정했고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내가 봐도 이 결과물은 매우 만족스럽다. 한편 개정 3판의 서문에도 썼듯이 80대 20 법칙은 그 법칙 자체로 새로운 반열에 올랐다. 이 책의 출간 뒤 10에서 20년 사이에 사업 세계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다. 이는 80대 20 법칙이 어떻게 또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것이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80대 20 법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용함을 더해 주었지만 미래에는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톱다운 방식의 거대 조직이 물러나고 있다. 최소한 높은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능력 면에서 이 조직들은 자신의 자리를 구글, 페이스북, 우버,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네트워크 벤처 기업들에게 길을 내주고 있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기업이 사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자 이와 함께 80대 20 법칙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반화되고 있다. 모든 네트워크는 플러스의 피드백 효과를 낳는다. 즉,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피드백 효과도 더욱 커지는 것이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욱 유명해진다.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네트워크 조직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점적으로 정리된 17장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과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야심이 있고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트워크 사업이나 조직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려 한다. 또한 수세기 동안 우리가 인지해온 80대 20 법칙이나 패턴은 점점 더 90대 10 혹은 99대 1로 접근해가고 있는데 18장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기로 한다. 더불어 이 책은 성공과 실패, 개인적인 충만감과 개인적인 분노,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몇 가지 법칙을 소개할 것이다. 19장에서는 지금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5가지의 거대한 규칙을 소개하려 한다. 내가 발견한 추가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이는 80대 20 법칙 초판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준비했다. 당신의 숨겨진 친구라는 제목의 10장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잠재의식에 대해 다룬다. 이 숨겨진 친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스피드와 임팩트로 작동한다. 잘 훈련된 잠재의식은 당신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숨겨진 친구를 잘 다루는 일에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당신이 잠재의식을 훈련하는 방법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80대 20 법칙은 36개 언어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나는 개정판이 이 수치를 2배로 늘려줄 것을 감히 바란다. 80대 20 법칙을 읽고 호응해준 세계의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리처드 코치. 자, 이 책의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많이 팔려나가면서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칙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법칙이 90대 10 혹은 99대 1로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저자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참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나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삶을 사시다 보면 이미 느끼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이제 뭔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계급이 나눠지는 것 같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 차이가 너무나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도 20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한번 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며 80대 20 법칙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인생, 사업, 우주와 삼라만상이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노력과 성과, 투입량과 산출량, 원인과 결과 사이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결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노력과 성과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큰 성과로 이끄는 쉬운 일이 있는가 하면 부진한 성과, 때로는 탐탁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는 어려운 일도 있다. 이것이 바로 80대 20 법칙의 핵심이다. 훌륭한 성과로 이끄는 방법, 원인, 아이디어, 투입량. 투입량에는 시간, 돈, 인력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있다. 이 소수의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법과 원인, 아이디어, 투입량은 부진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80대 20 법칙의 요점은 훌륭한 성과를 이끄는 몇 가지 방법, 목적, 아이디어, 투입량을 찾아내서 그것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힘든 일은 피하라. 불가능한 일은 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신중하게 골라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20%의 투입량이나 작업 방식이 80%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유용하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80%로 이끄는 20%를 찾아내라. 예를 들면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20%가 성과의 80%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세운 인생 계획의 20%가 행복의 80%를 가져다 준다. 투자금의 20%가 투자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중요한 20%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수십 배는 가치 있다. 물론 80대 20이 늘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이 수치는 70대 30이 될 수도 있고 90대 12 또는 95대 5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50의 노력이 50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80대 20 법칙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거의 모든 대상에 적용되지만 이를 곧바로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80대 20 패턴을 의식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80대 20 법칙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는 목표 달성, 시간혁명, 인간관계, 영리한 게으름, 돈벌이, 행복, 잠재의식 활용, 네트워크가 있다. 이들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20%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우 적은 투입량을 갖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에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보자. 최고의 성취를 끌어내는 수백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보통 단 9가지 뿐이다.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수는 극히 적다.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으실까요? 네. 딱 떠오르는 사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은 한 5손가락 안에 꼽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친구 이외의 행복도를 결정할 만한 요소는 5가지 뿐이며 일부나 전체 요소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삶과 일에 필요한 주요 투입량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산출량이 되기도 하며 종종 시너지 효과를 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나는 이를 80대 20 법칙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개척한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투입량, 산출량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 즉 시간, 돈, 경험, 지식, 기술, 통찰력, 뇌기능, 인간관계, 네트워크, 에너지, 성공, 행복 등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어떤 과정에 필요한 주요 투입량이 곧 주요 산출량이며 때로는 동일한 과정 내에서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할 수 있고 중요한 한 사건의 결과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원인이자 결과인 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돈은 회사를 차리거나 확장할 때 사용된다. 회사를 운영한 결과로 돈이 많아지지만 언제나 80대 20 법칙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창업기업 중 소수만이 큰 수익을 창출한다. 창업주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 뒤에는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벤처기업이 존재한다. 성공과 성취도 마찬가지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과 세상을 바꿀 만한 성취는 극소수가 독차지한다. 때로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성공의 기회가 희박해질수록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숫자는 급격히 떨어진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경제 현상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하지만 행복은 성공의 원인이자 결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행복을 좌우하는 원인 및 결과가 되기도 한다. 행복한 부모가 자녀도 행복하게 키울 가능성이 크고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게 자랄 공산이 크다. 80대 20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높은 수준의 행복을 이루는 원인 몇 가지를 활용해 더 행복해진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행복의 연쇄 반응은 눈에 띄진 않지만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80대 20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하겠다. 그런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각 장 앞에 결과를 바꾸는 20%의 비밀이라는 짧은 글을 실어 놓았다.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 전체를 소개하고 요약하는 글이니 한 번씩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80대 20 법칙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80대 20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부 80대 20 법칙이란 무엇인가? 1장 성공의 비밀 80대 20 법칙은 수시로 바뀌는 자연의 풍경처럼 변덕스러운 경제 현상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 법칙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무도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조지프 스타인데 결과를 바꾸는 20%의 비밀 80대 20 법칙은 노력, 투입량, 원인의 작은 부분 약 20%가 80%의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경험칙이다. 그러니 노력이나 자원 대부분은 허비되는 셈이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떠오릅니다. 네, 노력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의 책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이 보이네요. 노력이나 자원 대부분은 허비되는 셈이다. 전체 성과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을 알면
여러분은 더 적게 일하고 삶을 더 즐기면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 요새 뭐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쉽게 삶에서 약간의 시간을 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성공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안타깝게도 약간의 그 거짓된 과장된 광고도 함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잘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이 책의 이 경험치에 의하면 우리도 20%에 해당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80대 20 법칙을 잘 모른다면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게 낫다. 그 회사는 가망이 없으니까 당신이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80대 20 법칙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모든 조직, 모든 사회 집단과 사회 형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활용하면 개인과 조직은 물론 사회기관 역시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행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법칙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비결도 제시해준다. 이 책은 80대 20 법칙을 설명한 세계 최초의 책이다. 나는 이 법칙이야말로 동시대인의 삶을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이 책을 썼다. 나의 이러한 신념은 개인적 경험과 직업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더욱 강해졌다. 마법의 숫자 80대 20 80대 20 법칙이란 적은 노력, 투입량, 원인으로 성과, 산출량, 결과의 대부분을 이루어내는 것. 쉽게 말해 직장에서 이룬 성과의 80%는 그 일을 위해 투자한 전체 시간의 불과 20%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머지 5분의 4는 거의 성과 없이 허비하는 시간인 셈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도덕률과 상반된다. 그렇죠.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뭔가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학창 시절에 오래 앉아 있는 친구가 결국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네. 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네, 오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이 모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80대 20 법칙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 투입량과 산출량, 노력과 성과 사이에 생기는 불균형의 기준 수치가 바로 80과 20이다. 투입량 중 20%가 산출량의 80%를 만들어내고 원인 가운데 20%로부터 결과의 80%가 도출되며 전체 노력의 20%에서 전체 성과의 80%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법칙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도표 1은 바로 80대 20 법칙의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80대 20 법칙은 비즈니스에서도 입증된다. 전체 제품 중 20%의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며 전체 고객의 20%에서 전체 매출의 80%가 발생한다. 오,
야, 이런 거 보니까 또 흥미롭네요. 또 회사는 모든 품목의 20% 혹은 전체 구매자의 20%로부터 전체 이익의 80%를 얻는다.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그 매출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전체 운전자의 20%가 80%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또한 전체 기혼자의 20%는 전체 이혼율의 80%를 구성하는데 이건 좀 슬프네요. 이처럼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다. 이 법칙은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옷을 입고 지내는 전체 시간의 80% 동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 중 20%만을 입고 있을 것이다. 와. 자, 여기에서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에는 내 손이 계속 가는 옷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옷이 10벌이 있으면 그 중에 2벌을 주로 입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입는 옷만 저도 입더라고요. 결국에 나머지 옷들은 거의 안 입다가 오늘 한번 입어볼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었을 때 간간히 입게 되고. 신기한데요? 이게 무슨 우주의 법칙일까요? 그리고 집에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잘못 울릴 경우의 80%는 20%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내연기관 엔진도 80대 20 법칙의 적절한 예가 된다. 전체 에너지의 80%는 연소되어 없어지고 20%의 에너지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전체 투입량의 20%가 산출량의 100%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도표를 저는 보고 있는데, 투입을 20%를 하면 이 20% 투입량의 20%가 전체 산출량의 80%를 차지한다는 도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20%의 원인이 결과의 80%를 차지한다. 20%의 노력이 결과의 80%의 성과로 나타난다. 라는 도형이 보입니다. 놀라운 발견,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주장한 이후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원리, 80대 20 규칙, 최소 노력의 원리, 불균형의 원리 등 수많은 명칭으로 불렸다. 이 책에서는 80대 20 법칙으로 부를 것이다. 80대 20 법칙은 사회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 특히 사업가, 컴퓨터 광, 고급 엔지니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이 법칙은 지금껏 우리 시대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80대 20 법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조차 이 법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 빙산의 일각만을 이용할 뿐이다. 그렇다면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 연구 자료를 통해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부의 불평등 현상을 발견했다. 이 사실 자체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는 이외에도 매우 의미 있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해냈다. 하나는 인구의 비중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 혹은 소득의 비중 사이에는 항상 일관된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10%의 인구는 65%의 부를, 5%의 인구는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게 비율로 또 따라서 가는 것 같네요. 파레토 자신도 매우 흥분했던 또 하나의 발견은 바로 다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자료를 조사해 보더라도 이러한 불균형의 패턴이 항상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초기 근대 사회나 동시대의 다른 나라 혹은 그 이전 시대를 관찰해도 이와 동일한 패턴은 매우 정확하게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일시적인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게 될 일반 법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견이었을까? 이 법칙을 부나 소득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른 자료에 적용해도 성립할 것인가? 파레토 이전에는 부소득의 분배와 재산 소유자의 수처럼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비교 연구한 학자가 없었으므로 파레토는 대단히 혁신적인 연구자가 되었다. 지금은 이런 연구 방법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사업과 경제학도 크게 발전했다. 파레토는 자신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생애 후기에 그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의 강요에 못 이겨 엘리트 계층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사회학 이론들을 잇따라 발표했고 이후 80대 20법칙의 중요성은 한 세대 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몇몇 학자들이 이 법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긴 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두 명의 선구자였다. 지프의 최소 노력의 법칙. 그 중 한 명은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자인 조지 K. 지프 박사였다. 지프 박사는 1949년 최소 노력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파레토의 법칙을 심도 있게 보강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 물건, 시간, 기술 등 생산적인 자원은 최소화하도록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원의 20-30% 정도가 70-80%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주장했다. 지프 박사는 이러한 불균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구 통계, 문헌, 언어학, 산업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일예로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20블록 정도의 지역을 설정한 뒤 그곳 거주자들의 결혼증명서 중 1931년 발급된 것들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30%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경우가 전체의 70%에 이르렀다. 이에 덧붙여 지프 박사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물건일수록 몸에서 가까운 곳에 두게 된다는 또 다른 법칙을 이용해 우리가 책상 위에 여러 물건들을 어지럽게 쌓아두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와, 이것도 이유가 있었네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지럽게 쌓아둔다. 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유능한 비서라면 자주 사용하는 서류를 분류해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란의 핵심적인 소수의 법칙. 80대 20 법칙의 또 다른 선구자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인 엔지니어이자 품질 연구의 대가인 조지프 M. 주란이다. 195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일어난 품질 혁신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그는 핵심적인 소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는 사실상 파레토의 법칙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 법칙을 적용하려 했다. 1924년 주란은 벨 텔레폰 시스템사의 제조 부분인 웨스턴 일렉트릭사에서 산업 엔지니어로 사회화 생활을 시작하여 나중에는 세계 최초의 품질 컨설턴트 중 한 명으로 변신했다. 그는 품질상의 결함을 제거하여 산업재와 소비자의 가치와 신뢰도를 향상하려면 통계적 품질 관리 방법과 함께
80대 20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1년 품질 관리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연 품질 관리 핸드북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80대 20 법칙을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극찬하고 있다. 파레토라는 경제학자는 나의 품질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발견해냈다. 또한 범죄자들 사이의 범죄율 분포나 난폭 운전자들 사이의 교통사고 분포 등에도 이런 불균등 현상이 나타난다. 파레토의 불균등한 분포의 법칙은 부의 분배뿐 아니라 품질 저하의 분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요 기업가들은 아무도 주란의 법칙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53년 주란은 일본의 초청 강연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이론에 귀 기울이는 기업인들을 만났고 이후 일본에 머물면서 그곳 기업에서 생산하는 소비자의 가치와 품질 향상에 공헌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자 서구에서도 주란의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곧 미국으로 돌아와 일본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일했다. 그러므로 80대 20 법칙이야말로 전 세계 품질 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다. 세계적 기업을 만든 80대 20 법칙. 80대 20 법칙의 가치를 알고 이를 활용한 최초의 기업이자 가장 성공한 기업은 바로 IBM이다. IBM이 80대 20 법칙을 활용했기 때문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부한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들은 이 법칙에 매우 익숙하다. 1963년 IBM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중 80%가 전체 운영 코드의 20%를 실행하는 데 쓰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IBM은 즉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의 운영 코드를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었고 덕분에 경쟁사들의 컴퓨터보다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면서도 더 효율적이고 빠른 컴퓨터를 생산해냈다. 그 다음 세대의 개인용 컴퓨터와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낸 애플,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도 80대 20 법칙을 사용하여 더욱 값싸면서도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불균형 논란의 핵심.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견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몇몇 슈퍼스타와 정상에 오른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점과 관련해 80대 20 법칙을 둘러싼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994년 한 해 동안 1억 6,500만 달러, 미국 최고의 변호사 조지프 자마일은 9천만 달러를 벌었다. 능력면에서 그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영화감독이나 변호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소득 균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부분을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불평등 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 미국의 평균 실질 소득은 36% 증가했으나 비관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4%나 감소했다. 1980년대에 이룬 모든 경제적 성과는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총 증가율의 64%는 놀랍게도 상위 1% 이내의 고액 소득자들이 차지했다. 미국 내 주식의 75%도 미국 전체 가구의 극소수인 5%가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달러의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의 13%를 차지하지만 세계 무역 대금이 50%가 달러화로 청구된다. 또한 전 세계 생산량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데 불과하지만
외환 보유고에서는 달러화의 비율이 64%나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계속 기울이지 않는 한 80대 20 법칙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읽으면서 또 계속 놀라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에이 뭐 80대 20 아니잖아. 뭐 20 몇 대 64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책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책을 제공받으면서 책의 전체 분량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도 된다라는 안내를 받아서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콘텐츠의 길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맺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책을 한 1부작, 2부작, 3부작까지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대 20 법칙입니다. 아직 이 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책을 소개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